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정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많은 방법들이. 제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중요한 정보들이니까 제가 놓치지 않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아서 시민권이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래 체류 신분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다들 알다시피 유학을 가는 겁니다. 유학을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학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조기 유학 케이스도 있겠죠. 근데 뭐 어떤 유학 케이스든 간에 결국에는 미국에서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H-1B라는 취업 비자를 받아야 돼요. 물론 다른 대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OPT라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 그 케이스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스템 전공인 경우에 3년, 그리고 일반 전공인 경우에는 1년간 이제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허락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기간을 다 쓰고도 이제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정직원이 못 되는 거죠. 그냥 인턴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그리고 기업 취업을 어렵게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H-1B라고 기업에서 스폰을 해준다고 해도 H-1B라는 이제 취업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거의 경쟁률이 8대1이고 추첨을 통해서만 이제 발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그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아무튼 최근에 그게 다시 뉴스 기사에 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그게 가장 흔한 방법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용도 많이 들고 가장 기간도 오래 걸리고 가장 수고스러운, 가장 고생스러운 이제 미국의 정착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운이 좋아가지고 졸업을 한과 동시에 이제 취업이 돼서 H-1B 비자도 받고, 그리고 좀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영주권 스폰을 받게 되는 케이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드물죠. 왜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 스폰을 하려면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세무적인 거나 이제 회계적인 것들 다 정보를 기업의 굉장히 그런 대회비 같은 거잖아요, 뭔가. 그리고 세무적으로 뭔가 뻘짓을 했던 녀석이 그런 회사라면은 그걸 공개하기가 굉장히 꺼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얘를 뽑고 데리고 있고 싶어도 그런 거를 오픈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중소형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튼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뭔가 정착하고 싶은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목표이자 가장 큰 꿈은 바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영주권, 그린카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학생인 경우에, 굉장히 엘리트 학생인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논문을 많이 쓰고 그 인용 점수가 높아가지고 NIW라는 굉장히 그런 고학력자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를 지원하는 NIW, 그 비자가 아니라 영주권입니다. 영주권을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드물죠. 그거는 사실 그 EB2라는 그 영주권 그 옵션에 있는 항목이에요. NIW라는 거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이제 F1 비자를 받아서 유학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상적인, 가장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받는 게 가장 흔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게 보통 이제 학부부터 졸업한다고 학부 4년에, 석사 2년에, 2년 만에 다 못하거든요. 2, 3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벌써 그만이 7년이고, 또 H-1B 운 좋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H-1B로는 6년까지 이제 연장을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자기가 뭔가 그 회사랑 잘 핏이 맞아가지고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 해주겠다. 너 이제 비자 고민 연장 그만 고민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해 준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지만 사실은 뽑아 먹을 때까지 뽑아 먹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한국인들이 잘하는 전공 중에는 뭐 이제 회계 이런 것들 많잖아요. 회계 세무. 근데 그런 빅펌에 들어가더라도 빅4라고 하나? 예, 그런데 뭐 그 있잖아요. 예, 프록터 앤 갬블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회계법인에 대해서 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회사들도 한 5년 일하고 나서야 영주권 스폰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스폰받는다, 기업에서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기업에서 그것도 돈도 한 2만 불 이상 들어가거든요, 한 명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기업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비용은 이제 그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 넘기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간에 그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영주권은 비자가 아닙니다. 비자는 특정 이제 그 용도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받는 거고요. 그 기간이 제한돼 있고 유효 기간도 다 정해져 있어요. 가령 많은 이스타는 비자는 아니고요. 예, 이스타는 그거를 전자 여권 발행 제도죠. 그렇죠? 그런 간소화하는 그런 건데 이스타는 이제 3개월로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유효 기간은 이스타 비를 받으면 한 2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는 이제 여행 비자, 상용 비자, 예, 상용 여행 관광 비자. 그건 이제 B1, B2라고 하는데 보통 B1, B2가 같이 찍혀 나와요. 그래가지고 발급이 돼서 예, 그런 거죠. 이제 그거는 체류 기간이 6개월 그리고 유효 기간은 무려 10년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B1, B2를 신청을 했다가 뭣도 모르고 이스타가 있는지도 깜빡 잊었었어요. 그때 일이 너무 바쁘고 그래가지고 깜빡했다 거절당한 적이 있거든요. B1, B2.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제 친인척이 있다 그랬고 또 누나가 있다 그랬고 그 영사관 면접을 다 보는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마치 장기 체류할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전 솔직하게 답변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타 비자가 계속 거절되더라고요. 이스타 비자는 당연히 거절되죠. 예, 그래서 B1으로 또 면접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안 보고 저는 지금은 예, 유학생 배우자 비자인 F2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잠깐 비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B1, B2 이제 상용 비자 예, 유효기간 10년에 예, 1회 최대 체류 기간이 6개월인데 이것도 빽빽하게 채워서 자꾸 들락날락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이 비자의 목표는 관광이나 상용 B1 그리고 관광은 B2. 근데 상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뭐 취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계약을 하거나 잠깐 뭐 교육을 해주거나 뭐 그 정도의 한 6개월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지. 이걸 뭐 비즈니스 비자 상용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비자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체류 기간이 짧죠. 6개월로.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양하게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비자 있죠. 이제 교환학생들이 주로 받는 J1 비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교환학생이나 그 연구원들 있잖아요. 그 이제 박사 후 연구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마 J1 비자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해외 출장, 장기 출장을 가거나 그럴 때 이제 주재원으로 파견되거나 할 때 받는 비자가 L1 비자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뭐 비자는 그렇게 용도와 목적에 맞게 그 기간과 체류 기간과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거나 예, 생활을 하려면은 그 돈도 벌고 그러려면 직장을 다니거나 그러려면 영주권이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왜냐면은 취업 비자인 그 고학력자들이 받는 이제 미국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전문 직종의 사람들이 받는 그 비자가 H1B인데 그것도 굉장히 경쟁률이 무려 8대1 정도로 진짜 힘든 거죠. 8대1, 8명 중에 예, 한 명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신청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최대 연장할 수 있는 게 갱신할 수 있는 거죠. 그게 6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년 후에 만약에 H1B 못하고 영주권 스폰도 못 받는다? 그럼 미국 나가셔야 됩니다. H1B는 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그랬던 학생들이 취업을 못해서 영주권 스폰커녕 H1B도 당첨이 안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진짜 수억을 쏟아붓고 또 미국에서 정착할 수가 없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F2 비자로 와이프 따라서 F1 비자를 가진 와이프를 따라서 왔는데 이 비자는 5년간 유효해요. 예. 그래서 5년 내에는 뭐 자유롭게 출국이 가능합니다. 입출국이 가능해요. 아무튼 간에 근데 이 비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체 비자라고 부릅니다. 시체 비자. 유령 비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SSN 미국의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도 발급이 안 되고 ITIN인가? 세금 신고하는 그것조차도 발행이 안 돼요. 그냥 투명인간. 그래서 이 F2를 시체 비자 아니면 유령 비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제 사업을 하고 싶고 내 명의로 했는데 그 친구랑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잘 돼도 문제, 잘 되는 게 문제죠. 왜냐면 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투자는 가능해요. 투자는 가능한데 일은 할 수 없어요. 돈을 받고 일할 수 없죠. 돈 안 받고는 일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 벌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유학생인 배우자를 서포트나 해라 라는 게 바로 F2 비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이제 영주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영주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크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B로 시작되는 게 있어요. EB1에서 EB5까지 있는데 그게 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진 뭐라 그럴까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EB1이라는 거는 진짜 엄청 유명한 연예인, 유재석급의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은 EB1으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세계적인 뭐 교수나 학자나 뭐 출판가나 저술가나 아티스트나 뭐 이런 게 EB1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드물겠죠, 당연히. 그리고 EB2 같은 경우에는 이제 EB2가 그겁니다. 이제 저명한 교수인데 뭐 엄청 EB1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논문도 굉장히 점수가 높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굉장히 오래 일했고 경력이 있고 아니면 연구 성과가 많은 박사, 석박사가 EB2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 EB2에는 NIW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뭐 석박사 그런 아니면 굉장히 엔지니어 뭐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NIW로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지금 이제 한 기업에 제 아는 그 사장형의 영주권 스폰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EB3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EB3는 이제 숙련공이랑 비숙련공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비숙련공이라고 하면은 한 10년 전에 닭공장 취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숙련공이 이제 일하는 조건으로 몇 년간 1, 2년 일하는 조건으로 거기서 노동을 하고 그리고 영주권 스폰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식의 닭공장을 떠올리면 될 겁니다. 그래서 비숙련공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많은 이주공사들이 있잖아요. 미국 이주공사도 있고 뭐 캐나다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이주공사라는 거는 쉽게 그런 취업과 투자, 미국 투자 그런 것들 비자 관련된 문제를 약간 서포트해 주거나 도와주는 그런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업체들을 이주공사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미국 이주공사라고 하면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게 그에 필요한 정보들이나 그런 비자 문제나 뭐 아니면 뭐 영주권 문제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업체들을 이주공사라고 하는데 말들이 많죠, 사실. 그렇죠? 근데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아는 지인분의 소개로 회사를 이제 운 좋게 만나서 면접을 하고 스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면은 올해 말 정도면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지금 1년 반인데 벌써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반에서 3년 걸리는 거예요. 예. 저는 숭령공으로 해서 거기 본사 직원으로 이제 신청을 스폰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영주권이 나오면은 거기 가서 일도 해볼 생각이에요. 그 형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간호사들 많이 가잖아요. 미국 간호사에서 유튜버 분들도 많고. 이게 이제 EB3, 저 같은. 근데 이거는 아마 숭령공으로 이제 전문직이잖아요. 간호사들은. 그래서 그 EB3로 진행하는 걸 많이 로 알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간호대학을 나오면은 간호학과를 전공하면은 H1B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H1B 못 받습니다. 예, 지원조차 못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EB3로 진행을 해야 돼요. 영주권을. 예, 그거 아니면은 쉽지 않다. 근데 미국 병원에 이제 취업이 돼야 되잖아요. 예, 영주권 스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또 이주공사들이 아니면 이민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또 도와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EB4 이게 다 순서예요. 사실 그 영주권이 잘 나오는 순서예요. 예, 기간도 짧고 EB1 같은 경우는 되게 빠르죠. EB2나 NIW 되게 빨리 나와요. 예. 아무튼 간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B3 3년, EB2는 제가 알기로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길어도 2년이면 빠르면 6개월 내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EB2가 있고요. EB1은 제가 케이스를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뭐 변호사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EB3까지 설명을 했고 EB4는 뭐냐면은 EB4는 이제 흔히 이제 종교인 그런 거죠. 종교인 영주권. 예. 근데 이거는 뭐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지금 돌아가셨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EB4로 온 건 아니고 이제 저희 큰 이모가 미국에서 이제 개척을 했죠. 미국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가족 초청으로 오셨었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투자 이민이라고 부르는 EB5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100만 불, 한화로 한 13에서 한 16억? 그럼 이것저것 수수료랑 세금 포함하면 한 16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16억 정도를 이제 미국에서 진행하는 그 특정 지역이나 특정 프로젝트, 일자리가 별로 없거나 그런 데들 있잖아요. 아니면 그 주 단위의 무슨 그런 개발 계획 이런 데다 프로젝트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거죠. 이제 돈 많은 그런 분들이 어린 유학생 자녀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 투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지 않을까. 왜냐면 자기가 영주권이 있으면 가족들 다 동시에 다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EB5는 사실 우리랑은 그렇게 거리가 가깝진 않죠. 일반인들이랑 돈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안정적인 취업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 신청해. 이게 10년 걸린다고 해요, 지금. 10년.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초등학생이면은 고등학생 때쯤 되면 영주권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합법적으로 약간 영주권의 신분과 비슷하게 체류할 수 있는 거는 E2 비자라는 게 있어요. E2 비자가 이제 소액 투자 비자, 비즈니스 비자라고 비자입니다. 영주권이 아니라. 매년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이 계속해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갱신이 되겠죠, 사업이. 그래서 E2 비자가 있고요. E2 비자는 이제 투자 비자가 있고 인베스터 비자가 있고 그리고 인플로이 비자가 있어요. EB2 인베스터, EB2 인플로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미국에다 뭔가 자회사를 하나 차리고 싶다. 예, 지사 하나.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자기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그 비자가 E2 비자예요.
예, 물론 주재원 비자로도 뭔가 파견을 할 수 있는데, 예, 이제 E2 비자가 굉장히 좋은 그런 혜택들이 많아요. 영주권 같아요. 공립학교도 뭐 무료로 보낼 수도 있고, 예, 굉장히 학비도 굉장히 이제 자녀들의 학비도 굉장히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이제 영주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혜택을 대부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워크 퍼밋이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E2 비자가 가령 한 50만 불 정도? 30에서 한 50만 불 정도의 이제 투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가족 정도 먹고 살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 그 비자를 주는 이유는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 고용해서 월급을 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최소 한 5억에서 한 50만 불이라 한 5, 3, 15, 한 7, 한 5억에서 한 7억, 8억? 그러니까 그 EB5 영주권, 그 옵션보다의 반 정도 투자하는데, 이거는 조금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나오면 아무 문제 없이 한 6개월 내에도 나오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민 변호사 능력도 좋고,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나중에 영사 면접이나 이런 걸 볼 때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E2 비자에서 좀 관건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근데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고 싶어. 그럴 때 내가 자회사를 이제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 그런 옵션을 아마 사업가들은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한국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돼야 되고, 미국에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나 그런 항목들이 내가 직원을 보내더라도 잡이랑 굉장히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L1 비자 같은 경우는 관련 경력이 1년, 그 주재원으로 가는 경우에 그 회사에서 굉장히 간부에 속해야 되고, 예,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조건들이 까다로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게 미국에서 프랜차이즈를 하나를 오픈하면서 그 계약을 해가지고, 예, 그런 거를 이제 이주공사들이 그런 프랜차이즈랑 연계해주는, 예, 투자죠, 일종의. 연계해서 여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예, 해주는 그런 옵션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게 적게는 한 30만 불, 한 4억에서 그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 규모의 사업체를, 예, 이제 인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지분 문제도 있고 뭐 그러는데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뭐 영주권을 만약에 뭐 친한 기업이나 이런 기업이 미국에 있으면은 영주권을 스폰받는 것도 굉장히 좋죠, 저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뭔가 E2 비자로 오셔서 사업을 하면서, 예, 와이프나 이제 배우자가, 예, 영주권을, 예, 기업에 또 취업을 해서 스폰을 받거나 해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나도 자동으로 영주권이 생기는 뭐 그런 케이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가령 이제 직원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 직원한테 E2 비자, E2 인플로이 비자를 발급해 줄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 얘를 데려와서 얘 또 다른 사업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얘랑 같이, 예, 다시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예, 아무튼 간에, 예, 다양한, 머리를 잘 굴러보시면 변호사랑 한번 잘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5가지 방법, 합법적으로, 예, 총, 예, EB1부터 EB5까지 잘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짧아도 3년 걸리잖아요. 3년. 그쵸? 그리고 참고로 요즘 비숙련공 이민이 잘 안 돼요. 굉장히 한 4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4년이나 5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서 진행하실 분들은 진행하셔도 되지만, 그리고 영주권을 사는 방법도 있어요. 가령 스폰할 기업들을 잘 찾아가지고 현금으로 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불법입니다, 물론. 일을 안 하면 불법이죠, 당연히. 예.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경우를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스폰 기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영주권 장사를 해버리면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 추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중히 선택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고생들과 시간과 비용을 다 내더라도 과연 미국에서 나는 살고 싶은가?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여러분이 이런 수고를 하더라도 시간과 돈과 건강과 정말 세월이 그냥 인생이 녹아나는 투자잖아요. 굉장히 리스크가 높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미국에서 살고 싶은지, 얼마만큼 살고 싶은지, 간절한지, 그리고 그거는 스스로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내가 정착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현타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올 겁니다. 정말 제가 여기 1년 반 동안 살면서 초반에 와이프랑도 많이 싸웠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자. 한국에서도 박사하고 한국에서 의사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대접 잘 받지 않냐. 그랬는데 와이프는 한국에 이제 그런 문화 있잖아요. 꼰대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약간 수직적으로 막 굽신굽신 해야 되고, 정말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워라밸이 그래도 상당히 잘 지켜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의사, 정형외과 의사면 돈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와이프한테는 가장 좋은 베스트 옵션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물론 어렸을 때부터 미국을 좋아하긴 했지만, 막상 와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의 미국이랑 지금 현재의 미국은 그 위상은, 물론 아직도 미국이 강대국이긴 하지만, 복지나 아니면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나, 행정적인 처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의 나이가 이제 40대니까 40대가 된 시점에서 비교해 보면은 크게 미국이 메리트가 없어서요. 그 가격, 특히 그 물가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한테는 사실 메리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기서 돈대로 다 쓰지,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스스로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미국에 꼭 가야 되냐? 대부분이 아마 이럴 거예요. 교육,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 경쟁적인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나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하겠지만 미국도 경쟁은 경쟁이에요. 물론 얘네들이 훨씬 좀 자유롭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이긴 하지만 교육 빼고 나면은 그러면 뭐가 있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와이프한테는 이게 가장 베스트 최상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솔직히 저 개인만 본다고 하면은 굳이 미국에 살 필요 있냐라고 하면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답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든 아니면 미국에서 그냥 B1, B2로 왔다가 눌러 살고 싶든 아니면 이스타로 오든 미국에서 눌러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미국 와서 뭘 하고 싶은 건지. 그걸 답변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왜 미국에서 살고자 하는지, 미국에서 살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를 저한테 한번 대보세요. 제가 정말 다 깨뜨릴 자신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만큼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좋은 거 몇 개 때문에
그 내 인생을 여기 또 다시 갈아 넣어서 리셋돼 버리는 거잖아요. 미국에 오면은. 한국에서의,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사업 잘하고 있었는데, 미국 와가지고 거의 폭망하기 직전이란 말이죠. 예. 한국에서 읽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리셋해가지고 0부터 다시 읽을 자신이 있으면 괜찮아요. 예. 하지만, 그런데 미련이 생길 것 같고, 한국에서의 뭐 대기업, 뭐 부장, 간부, 이렇게 됐는데, 그걸 다 버리고 미국에 와서 과연 내가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정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살면서 느끼는 것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도 옛날의 미국은 아니에요, 사실. 예. 물론 좋은 점도 많아요. 좋은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